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면의 칼날의 칼로지 미치리가 상해사 마카자와 러브라인이 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칼로지 미치리 같은 경우는 타고난 근육량과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 자신보다 강한 남자를 배우자감으로 잡기 위해 귀할대에 들어온 인물이고, 아카야는 강력한 악역이지만 여자를 죽이지 않는 사연을 가지고 있는 혈기죠.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둘의 조합을 흥미롭게 풀어나가보고 싶어 한번 시나리오를 써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서 제법 부유한 귀족 집안의 딸로 태어나게 된 칼로지 미치리. 그녀는 행복한 분위기의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라나게 되었는데, 미치리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미치리에 대해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이었죠. 참 밝고 명랑하며 귀여운 딸이지만 음식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남들의 수십 배는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야말로 먹부. 물론 자신들은 그런 딸을 먹일 풍족한 돈이 있으니까 상관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딸을 흉보지 않을까 걱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그 먹는 음식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건강한 체구로 자라나게 되었는데, 걱정은 그뿐만 아니라 미치리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괴력 역시도 사랑스러운 여자아이와는 어울리지 않았죠. 미치리는 걸음마가 시작이 되었을 무렵부터 미치리의 엄마가 무거워서 낑낑거리던 쌀포대를 손쉽게 들어버렸고, 이후 14살이 되었던 해에 마을에서 열리던 팔씨름대회에서 성인 남자들을 다 이겨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운동신경도 너무나도 좋아 가라데를 배우면 곧바로 그 가라데 사범을 내려눕혔고, 유도를 배우면 곧바로 유도 사범을 넘겨버릴 정도였죠. 그래하여 마을에서는 그런 미치리를 여자답지 못한 아이라고 불렀고, 미치리의 사랑스러운 성격 탓에 친구들은 많았지만 여자로서 좋아해주는 남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미치리는 다른 또래들처럼 평범한 사랑을 하고 싶었지만 너무나도 약해 빠진 마을 남자들은 매력이 없었고, 더군다나 자신을 여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에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혈기가 미치리의 집에서 시끌벅적하게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에 열이 받아 습격하게 되었는데, 미치리는 부모님과 동생을 지키기 위해 무섭지만 그 혈기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혈기는 무기도 없는 여자 따위가 감히 나를 막아볼 테냐 라며 미치리에게 덤벼들었고, 미치리는 지금껏 마을 도장에서 배운 유도와 가라데 기술로 그 혈기를 순식간에 제압해버렸죠. 그 혈기는 미치리의 실력에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고, 네 녀석 설마 귀살대였던 게냐? 라고 물었습니다. 미치리는 귀살대? 귀살대가 뭐죠? 라고 물었고, 혈기는 시침이 떼지 말라며 너같이 강한 인간은 귀살대인 게 틀림없다는 말을 했죠. 미치리는 그때 귀살대라는 조직에 대해서 흥미가 생겼고, 일단 이 혈기를 밧줄로 꽁꽁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경찰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칼을 든 사내 한 명이 다행히 무사하셨군요 라고 하며 그 혈기를 일륜도로 처단했고, 하마터면 혈기의 습격에 큰일 날 뻔하셨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는 자신의 이름은 무라타 귀살대 검사라고 했는데, 미치리는 귀살대라는 조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게 되었고, 귀살대 검사들 중에는 인간을 초월한 강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미치리는 부모님에게 좋은 신랑감을 데리고 오겠다는 말과 함께 귀살대 교육자를 찾아가게 되었죠. 그 교육자는 다름 아닌 차기 염주라고 불리고 있던 랭고 쿄조로, 쿄로는 미치리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봤고 그녀를 자신의 도장에서 수련을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미치리는 강인하고 열정적인 성격을 가진 쿄조를 보며 난생 처음 두근거린 마음이 들었지만, 쿄로는 연애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어 보였고 미치리를 여자가 아닌 함께 혈기를 퇴치할 좋은 동료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죠. 미치리는 처음에 꼭 화염의 호흡을 완벽하게 익혀 쿄조로의 신부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쿄로는 자신처럼 괴력을 가진 먹보를 편견 없이 바라봐주지만 그것도 동료이기에 그렇게 편견이 없다는 걸 서서히 깨달았고 쿄조로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첫사랑에 대한 아픔을 검으로 승화시켰고 그것은 미칠의 독자적인 검술인 사랑의 호흡으로 태어나게 되었죠. 쿄로는 미칠의 그런 마음도 모르는 채 새로운 검술을 만들어낸 미칠이를 천재라며 너는 역시 귀살 때 꼭 필요한 전사라며 칭찬해 댔고 미칠이는 뿌앵 눈물 흘리며 그대로 선별시험회가 혈기들을 압도적인 실력으로 배워버렸습니다. 그렇게 미칠이는 귀살 때에 화려한 데뷔를 하게 되었고 임무를 나가 수많은 혈기들을 퇴치하며 공적을 올리게 되었죠. 어느 날 미칠이는 평소 때나 다름없이 임무를 받고 한 저택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실종된 아이들을 구출해야 한다는 지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칠이는 오늘도 힘내보자 라는 기합을 귀엽게 내지른 뒤 그 저택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여러 혈기가 있는 듯 했고 미칠이는 그대로 사랑의 호흡으로 그 혈기들을 베어내기 시작했죠. 그곳에 숨어있던 아이들은 그런 미칠이를 보고 정말 감사하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미칠이는 자신의 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자 잃었었던 자존감을 되찾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미칠이는 그곳에 우두머리인 쿄오가이와 마주쳐 싸우게 되었는데 쿄오가이의 혈기술은 장구를 쳐 방을 바꾸고 참격을 날릴 수 있었기에 미칠을 향해 다양한 공격을 해댔죠. 미칠은 처음에 자꾸만 접근하려고 해도 방이 바뀌는 바람에 골치가 아팠지만 그래도 자신의 채찍과도 비슷한 연검은 원거리 공격이 가능했기에 위치만 제대로 잡을 수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방이 바뀌는 바람에 쿄오가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 미칠이는 주변을 잘 살펴보다가 생각을 해보니 이 집의 벽들은 전부 다 얇은 소재로 되어 있었고 자신의 괴력으로 벽을 다 뚫어버리면서 가면 언젠가 쿄오가이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했죠. 그렇게 미칠이는 마치 탱크처럼 밀고 나가며 집 자체를 박살내기 시작했고 쿄오가이는 저런 무지막지한 여자는 처음이라며 인간 맞냐며 당황했습니다. 그때 미칠이는 연검으로 원거리 공격을 했고 그대로 쿄오가이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죠. 그렇게 미칠이는 후련한 마음으로 저택을 빠져나왔는데 그녀의 앞에는 어떤 엄청난 귀기를 가진 혈기가 보였고 미칠이는 그 위압감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상해삼의 표식이 있었고 지금껏 귀살티주들은 한 번도 상인의 혈기들을 이겨본 적이 없으며 그들에 대한 정보 또한 알지 못한다고 했었죠. 아카야는 미칠을 보고선 쳇 여자 검사인가? 근처에 있다가 쿄오가이 녀석이 당한 것 같아 강한 검사가 왔나 싶어 달려왔더니 여자 검사라니 라며 휙 돌아서 버렸고 미칠이는 공포를 이겨낸 뒤에 사랑의 호흡을 휘둘러 아카자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아카자는 손쉽게 그 공격을 쳐냈고 꺼져라 여자 죽여버리기 전에 라고 엄청난 살기를 내비쳤고 미칠이는 그에 엄청나게 움츠러들며 방어 자세를 취했는데 아카야는 순식간에 그녀의 앞에서 사라져버렸죠. 아카야는 미칠을 본 이후에 머리가 욱신욱신거렸고 자신의 인간 시절의 기억이 단편적으로 떠올라 젠장 이놈의 옛 기억만 아니었더라도 저런 검사 따윈 단번에 없어버렸을 텐데 라고 하며 다른 곳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아카자의 인간 시절의 이름은 하쿠지. 엄마는 자신을 낳다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아빠 역시 병에 들어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했었는데 아버지의 약값을 벌기 위해 소매치기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던 중 절도죄로 관아에 잡혀가 모진 매질을 당하고 집에 돌아오자 아들이 저런 식으로 되어버린 게 다 병든 자신의 탓이라며 아들을 위해 하쿠지의 아빠는 목을 메어 죽어버렸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하쿠지는 이런 불평등한 세상에 분노했고 자신 때문에 아빠가 죽게 되었다는 생각에 엇나가 폭력에 물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 하쿠지는 이웃마을에 살던 케이조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자신에게 훈계를 하는 케이조에게 덤볐다가 압도적인 무술로 대래 당하게 되었죠. 케이조는 하쿠지의 재능을 높이사 자신의 도장으로 데려가게 되었고 제자로 들어와 먹고 자게 하면서 병든 자신의 딸 코유키를 간병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하쿠지는 병에 약한 코유키를 보고 자신의 아빠도 생각이 났기에 그녀를 잘 보살펴주는 게 마치 아버지에 대한 속죄라고 생각을 했고 지극정성으로 코유키를 돌봐주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쿠지는 점점 수련을 통해 강해지게 되었고 코유키와 함께하는 시간이 지속되자 그녀에게도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자 케이조는 하쿠지에게 이 도장을 물려받고 코유키의 남편이 되어주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고 코유키 역시 하쿠지에게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며 청혼을 했죠. 하쿠지는 자신이 이런 과분한 사람과 생활을 해도 되는지 꿈만 같았고 그렇게 하쿠지는 코유키와의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쿠지가 자신의 아버지의 성묘를 갔다 온 사이 이웃도장에서 우물의 독을 풀어 케이조와 코유키는 죽게 되었고 하쿠지는 그 분노로 인해 이웃도장의 인간들을
맨손으로 때려 죽인 뒤 자신은 또다시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다며 생을 마감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태초의 혈기 무장이 나타나 하쿠지를 혈기로 만들어버렸고 새롭게 아카자라는 이름을 받게 되며 혈기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천부적인 무술 재능과 더불어 인간에 대한 증오심은 아카자를 금세 상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했는데, 아카야는 코요키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인간 여자를 도무지 죽일 수가 없었고 귀살대 여자 검사들과의 싸움은 최대한 피하게 되었죠. 아카야는 미치를 떠올리며 이를 부득한 뒤 귀살대에서는 도대체 여자 검사를 왜 뽑는 거냐, 앞으로 그딴 여자 검사는 절대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군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치리는 상현상과 마주치고도 살아남았다는 것에 다리가 풀려버렸고 자신에게 이 정도까지의 공포를 안겨준 것은 처음이었기에 손이 덜덜 떨리기까지 했죠. 미치리는 그래서 자신 아직 실력이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더욱 수련에 정진하게 되었는데, 흘러 나타고산 임무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검의 혈기들이 있었는데 이미 많은 숫자의 기살대 검사들이 그 혈기들에게 당해 있는 상태였죠. 미치리는 그곳에서 마주치는 검의 혈기들을 베어버리며 묶여있는 검사들을 풀어주고 있었는데, 그때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빠 검의 혈기가 뛰어와 주먹을 휘둘렀고 미치리는 자신이 배운 유도 기술로 아빠 검열기를 그대로 엎어쳐버렸습니다. 아빠 검열기는 그 힘에 당황하며 무슨 여자가 힘이 이렇게 세냐고 했는데, 미치리는 원래 좀 제가 튼튼하게 태어났어요 라고 하며 사랑의 호흡으로 아빠 검열기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 뒤 만난 것은 12개월 하연 후 루이. 다른 기살대 검사들은 루이를 보고 모두 귀기에 압도당해버렸지만 미치리만은 루이를 보고도 전혀 두려운 내색을 보이지 않았는데, 지난번 만났던 아카자의 귀기에 비하면 루이의 귀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안 거였습니다. 루이는 자신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걸 보고 아무래도 공포에 미쳐버렸구나 라고 하며 거미줄 혈기술을 날려댔는데, 미치리는 섬세하고도 파괴력이 짙은 사랑의 호흡으로 그 거미줄들을 전부 베어버렸고 다른 검사들의 검에는 흠집도 나지 않던 루이의 방어벽을 단번에 베어버리게 되었죠. 루이는 당황하며 이 녀석 도대체 뭐지? 이런 인간이 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했고 미치리는 나는 그 혈기를 이기려면 아직도 멀었어 라는 생각을 하며 루이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나타고산에서 홀로 무쌍을 찍은 미치리는 그 공적과 더불어 염주 랭고 쿄조로의 추천으로 사랑의 호흡주 연주로 임명을 받게 되었죠. 쿄조로는 미치리에게 이제 사제지간이 아닌 진정한 동료가 되었다며 같은 기둥끼리 이 귀살대를 잘 지탱해보자며 악수를 청했고 미치리는 쑥스러워하며 이게 다 쿄조로 사범님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쿄조로는 이제 사범님이라고 부를 필요 없다며 주가 되었으니 주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덕목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할 거라며 이번 자신이 받은 임무에 함께 따라가지 않겠냐고 했죠. 미치리는 그게 어떤 임무냐고 물었고 쿄조로는 무한열차라는 곳에서 승객들이 실종되고 있는데 그것을 조사하러 가는 임무라고 했습니다. 그의 미치리는 쿄조로 씨와 함께라면 배울 점이 많겠다며 따라가겠다고 했고, 한편 그 시각 아카자는 검사들의 시체 더미 위에서 내 심란한 마음을 잠재워줄 검사는 없으려나?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편에서는 미치르 아카자의 기본적인 설정과 원작과는 살짝 다른 상황들을 묘사하며 앞으로 있을 우여곡절을 빌드업하는 시간을 가져왔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